섹션 오피스는 사실 제일 큰 장점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1억 이하의 금액으로도 임대 수익을 좀 꾸준히 받을 수 있고, 또 주택수에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업자를 잘만 내게 되면은 뭐 안정적인 소득도 가능합니다. 또 안녕하세요. 발로뜨는 부동산의 최영식입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오피스텔과 오피스 상품일 텐데요. 네. 오피스텔과 오피스 둘 다 업무 시도로 동일한데 실제 물건별로 법적, 세금적인 측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일단 오피스텔과 오피스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사실은 되게 명확한데,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 약간 컨버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주거용 같은 경우는 내가 주거로 하게 되면 사실 임대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어져요. 사무실로 한정되는 좀 나아 보여서 그동안 많이 사람들이 투자하고 소액으로서 인기도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오피스텔들의 한 90% 정도는 거의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주방 같은 시설도 잘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1인 가구나 2인 가구들 위주로 해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쓴다는 생각을 많이 못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희가 다녀온 현장인 일산 지역이나 그 다음 강남 지역, 마포 지역 이런 데 오래된 오피스텔들은 오히려 사무실로 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일반임대사 등록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예요. 근데 이 오피스하고 오피스텔 차이는, 오피스는 주거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딱 정확하게 네모 반듯하게 사무실에 맞게끔 공급이 된 게 오피스예요.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만약에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쓴다 그런다면, 그리고 실제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무실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이 들어와 있다 한다면 오피스텔과 오피스가 세금적인 차이는 없어요.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쓰고 있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다 한다면 이거는 이제 확연히 다르죠. 특히 최근에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1년에 임대료 5% 상한이라든가 의무 보유기간이 있다든가, 또 최근엔 주택수에서도 빠지지 않고 이런 규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피스텔 투자를 많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물론 실제 공실 리스크나 이런 건 되게 우량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피스텔보다는 이런 규제가 덜한 오피스로 최근에 많이 이제 눈을 돌리고 있고요. 또 이제 보통 상가로 많이 보시는데, 상가는 좀 금액이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소액 투자로 오피스를 이제 많이 알아보고 계시는데, 이제 오피스와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임차의 주체도 보통 이제 사업자들이 일반 사업자를 내고 들어오는 것과 주로 개인이라는 차이점. 임차 형태도 조금 어떻게든 정형화되어 있어요, 오피스는.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전세로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사실 오피스텔의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주택수에 이제 아예 미포함된다는 게 가장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오피스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피스 임대 수익 측면에서 많은 네네.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오피스들을 많이 분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건이 많아지면 공실의 위험이 걱정이 좀 되는데요. 네네. 이런 공실의 위험을 피해가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오피스 공급이 가장 많이 있었던 지역은 저희 사무실이 있는 바로 마곡 지역입니다. 총 83개 필지에 59개 동, 제가 얼마 전에 오피스, 섹션 오피스 관련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마곡의 오피스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2억짜리 분양했던 오피스들이 월세를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받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또 유사한 상품들이 최근에 많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항동지구, 남양주지구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가장 공급이 많이 되는 곳은 이 서울의 마곡지구와 문정지구인데, 이 지역들을 보면은 사실 공실이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오히려 공실은 거의 없어졌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가 1인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한 10평 이 정도 내외 오피스들이 꽤 인기가 많이 이제 생기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공실 없는 오피스를 선택을 하려면 이렇게 공급량이 많아다 보니까 사실
어쩔 수 없는 공실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의도 뭐 오피스도 역시 신규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실률이 많이 생긴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왔지만 피해가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그 사무실로 오는 직원 고용이 좀 안정화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서울의 역세권이라든가 뭐 경기도라도 지하철 역세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 한다면은 크게 공실 리스크는 적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변의 공급량이나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돼요. 주변에 공급량이 많다면 마곡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초반에 공급량이 한 번에 너무 많은 호실들이 몰리다 보니까 약간 공실이 있었지만 주변에 공급량이 적다든가 이런 것도 잘 검토해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 오피스텔, 상가 모두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매매 상승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매매 차익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오피스, 오피스텔, 상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늘 말씀하시는 게 임대 수익은 잘 받지만 매매 차익은 없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두세 가지의 물건의 공통점은 임대 수익이 임대료가 오르면 매매가가 오르기도 하고요. 또 금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매매가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약간 채권하고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오피스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임대료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도 매매가가 오른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오피스는 그 섹션 오피스라는 게 공급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영향이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제가 비교를 해볼 만한 데가 문정동인 것 같아요. 문정동 지역 같은 경우도 초반에 오피스 공급량이 한 번에 몰렸어요. 지식산업센터도 뭐 테라타워부터 해서 다양한 지식산업센터부터 해서 그 법조타운 앞에 사무실들까지 해가지고 꽤 많은 오피스 공급량이 단기간에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공실도 좀 있었고 또 임대 어려움도 겪었어요. 수익률도 되게 낮게 됐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임대료가 정상화를 하면서 공실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실제 저희 고객이 최근에 저희를 통해서 물건 의뢰를 통해서 제가 찾은 매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문정도 법조타운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로 쓰고 있는 호실이었는데요. 전용 면적 12평이었습니다. 이게 매매가가 3억 5천인데 이게 월세는 1,090만원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쪽 지역에 매매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률이 한 3%대에 현재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분양가가 2015년도에 얼마였냐면 2억 2천짜리였어요. 근데 2억 2천짜리가 3억 5천만원이 됐죠. 물론 뭐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비하면 뭐 낮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서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오피스나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출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한 60% 이상은 대출을 다 받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자본 투자금이 3억 5천짜리라고 하더라도 뭐 2억 2천짜리라고 하더라도 통상 한 7, 8천, 6천만 원 이 정도 투자 금액인데 차익이 지금 1억 3천이잖아요. 그러면 200% 가까운 수익률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매 차익이 없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문정동이라서 그러냐, 그렇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제가 저희 강서구 지역에 하나 또 지식산업센터 매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2017년도에 분양했던 지식산업센터고요. 전용 면적이 한 19평 정도 되는 매물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고객 의뢰로 찾았던 건데 매매가가 5억 3,789만원짜리가 현재 월세는 1,330만원, 수익률 3.4%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매매가가 오르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진 거죠. 근데 현재 요게 원래 분양가는 얼마였냐면 3억 2,200만원이었어요. 3억 2,200짜리가 5억 3,789만원까지 되게 단기간 4년 만에 이렇게 올랐던 거죠. 이것도 역시 대출 감안하면 거의 200% 가까운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 오피스텔, 상가 뭐 안 오른다 그게 아니고요. 입지 좋은 곳에 월세가 잘 맞춰지고 공실이 없는 이제 물건을 수익률 한 4, 5%대에 맞는 정도만 찾으신다고 한다면은 크게 뭐 이익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좀 적은 곳, 그 다음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좀 갖춰진 가격에 있는 곳들은 투자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백석역 오피스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네네네. 이곳의 위치와 특징, 투자성이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의뢰가 들어오기도 했고 고객분이 문의한 분이 몇 분이 계셔서 저희가 예전 저만에 한번 백석역 일대 상업지구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상가만 봤었는데 사실 거기에 섹션 오피스를 분양하던 것이 있어서 겸사겸사 한번 봤어요. 금액대도 가볍고 해서 이제 봤는데, 일단 입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백성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백성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도보로 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위치여서 입지도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의 장점은 그 일대에 오피스 공급량이 별로 없다라는 게 큰 장점이었어요. 일대에 이렇게 오피스로 쓰고 있는 것보다 그 2002년도 이 시기에 이 일산 백성역 뿐만 아니라 호수공원 라인에 업무지구, 업무 용지들이 땅이 꽤 많아요. 근데 여기 대부분이 오피스텔로 공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 3년 요 일대에 이제 일산 지역에 한 14,0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 공급이 돼 있거든요. 지금 사무실들이 주로 다 이런 오피스텔 좀 불편하게 그 임대료 쓰고 있는데, 이 일대 임대료 시세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임대료 시세를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500에 60만원 오피스텔들이 이 제가 조사한 이 오피스하고 비슷한 사이즈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냥 사무실 전용 건물이 오래된 건물들이 몇 개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런 데들은 또 임대료가 더 비싸요. 지금 제가 조사한 게 전용 4평이 좀 안 되는 게 200에 50만원 정도 지금 임대가 실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뭐 약간 큰 거 한 12평, 13평 정도 되는 게 500에 85만원 정도 임대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제가 백선역의 오피스를 주의 깊게 본 건 일대 오피스를 공급할 수 땅이 더 이상은 없어요. 왜냐면 일산 신도시는 이미 어느 정도 숙성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할 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건물에 좀 관심을 갖게 됐던 거는 이 일대에서 한동안은 대장 형식으로 오피스 임대료가 형성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한 추정을 했을 때 한 1,070만원 정도, 전용이 한 11평 정도 됩니다. 복층까지 해가지고. 근데 또 시설도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사무실이 이제 복층으로 쓰게 되면 창고 공간이나 이렇게 업무실로 쓰면서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특히 뭐 한 2, 3인 규모의 뭐 전문직 사무실이라든가 세무사, 뭐 법무사 이런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인가 이런 분들한테 참 어울리게끔 디자인도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감안하면 그 정도 시세가 나올 거라 보여지고, 저 위치로 보면은 여기 지도상에서 보시면 지금 뭐 오피스텔 일대에 여기 보시면은 꽤 많은 오피스텔들이 있죠. 이 오피스텔들이 다 지금 현재 임대료가 한 1,07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작은 건 한 50에서 60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 여기에 교통 호재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여기 백성역에서 딱 한 정거장만 더 가면은 대곡역이 있습니다. 지금 대곡역이 사실 지금 일산 그 3호선 뿐만 아니라 현재 경의선하고 환승역인데요. 이곳이 나중에 GTX A 노선이 환승하게 되고, 또 김포공항에서부터 올라오는 부천에서 연결되는 그 노선까지 합쳐게 되면 3개 노선이 일단 환승을 하게 되는 곳이고, 또 대곡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그 사무실 또 업무시지구 이런 상업시설들이 또 대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오피스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여기도 큰 호재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적이나 또 그 다음에 이 내부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장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섹션 오피스로서 어떤 섹션 오피스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보다 이 물건에 대해서 가격과 얼마 투자했을 때 수입이 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네네. 사례로 투자 수익률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섹션 오피스는 사실 제일 큰 장점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억 이하의 금액으로도 임대 수익을 좀 꾸준히 받을 수 있고, 또 주택수에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업자를 잘만 내게 되면은 뭐 안정적인 소득도 가능합니다. 또 사무실들은 보통 오피스텔보다는 임차인들이 좀 오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럼 제가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한 호실당 전용 면적이 한 7평 정도 되는데, 복층하게 되면 한 12평 정도 되는 오피스들이 한 1억 8,920만 원이 분양가입니다. VAT가 1,000만 원, 1,040만 6천 원이 붙어서 1억 9,960만 6천 원이 분양가가 되는데요. 그 중에 VAT는 환급이 되고요. 또 보증금 1,000만 원도 환급이 되고,
그 다음에 대출이 60%가 나와서 1억 1,900이 이제 총 내가 대출 금액이 되면 실투자금은 6,800만 원 정도가 실투자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70만 원을 받게 되면 840만 원이 이제 내 임대료 수익이 되고, 최근에 이제 상가나 오피스 대출 금리가 2.2%, 3%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2.6%를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연 이자 비용이 311만 3,854원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수익률은 6,800만 원 투자했는데 연 수익이 53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니까 한 7.76%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지식산업센터나 사무실들 통상 한 3%대, 4%대 수익률이라고 했는데 여기 또한 4.5에서 5% 사이 수익률 정도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출 없이 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리스크 없이, 그리고 역세권 바로 앞에 있고 또 주변에 오피스 공급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곳이란다면은 괜찮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소개 한번 해봐 드렸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